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 간단하게 부동산에 대한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02-6676-0321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봐야 되겠죠.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얼마 있으면 이제 풍성한 또 한가위가 또 되겠네요. 오랜만에 또 여러 친인척 분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실 텐데요. 아무래도 9.13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도 빠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가위는 또 여러분 또 즐기시는 또 그런 날이시잖아요. 그날은 조금 편안하게 즐기시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은 그냥 저한테 맡겨놓으시면요. 제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또 풍성하고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은 안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전략 이동주 대표와 전화를 통해서도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픈 채팅방에도 고민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겨보실 수 있는지 이지은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픈 채팅방 열려 있고요.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에 SNS 메신저 들어가신 뒤에 대화 목록에 접속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표시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경TV 부동산 재테크 검색하시면 전문가분들 채팅방 나오는데요. 오늘 방송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방 찾아서 들어오신 뒤 고민되는 내용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물건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만나보실 물건, 광진구 능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인 군자역 도보 5분 거리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요. 건국대, 세종대 등 대학가도 가까워서 임대 수요가 풍부한 능동 다세대 주택의 자세한 물건 정보는 잠시 후에 부동산 정보통에서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02-6676-0321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출발해 볼게요. 네, 속 시원한 부동산 컨설턴트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화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센트라스 26평형 실거주 하고 있고요. 센트라스요? 네네. 네. 그리고 송파 헬리오시티 33평 일반 분양권을 갖고 있고 내년에 입주를 할 예정이에요. 네. 네, 근데 센트라스를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할지 이게 좀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왕십리 센트라스네요. 네, 여기를 네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송파 헬리오시티를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센트라스를 매도하는 게 좋을런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이 센트라스도 보유하시면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예,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2년 다 됐어요. 그런데 또 헬리오시티가 또 당첨이 되신 거네요. 예.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헬리오시티가 올 12월부터 내년 상반기에 입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입주를 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센트라스가 도심권에 입지한 새 아파트예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뭐냐면
도심권에 새 아파트를 공급을 어떻게 하지? 이게 지금 가장 큰 고심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센트라스는 도심권의 새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내가 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송파의 그 헬리오시티라는 강남에 있는 아주 고가의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아파트를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주택자가 되면서 이제 머리 아파지는 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도 머리가 아파지고 내가 어떤 세테크를 할 수가 없다라면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머리가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번에 9.13 대책이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부동산 보유자들한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조금 많이 생겨났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뭐 네. 기간이 단축된다거나 혜택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 즉 뭐냐면 일시적 이주택이 되더라도 헬리오가 예를 들어서 입주가 2020년 1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죠? 19년 1월이요. 그렇죠. 2019년 1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2019년 1월에 입주니까 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바뀐 걸로 적용을 하면은 내가 일시적 이주택 때도 2년 내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3년 하시게 되면 이게 2021년, 그러니까 2020년, 21년, 2022년까지 이 센트라스를 처분하시면 이 센트라스를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센트라스도 지금 입주한 지가 이제 2년 조금 넘은 거죠, 이게. 2년 거의 다 돼가요. 예, 그럼 보편적으로 이 단지가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가장 가격을 강세를 딱 띄기 시작하는 시기가 입주한 지 5년 차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면 물론 지금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3년을 또 보유하고 있어도 가장 가격이 좋은 조건에서 내가 팔 수 있는 여건은 기본적으로 단지가 갖춘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한 게 아니고 되게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등록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 센트라스가 헬리오가 어차피 가격이 고가의 아파트니까 이거를 결국은 최종적으로 또 1주택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를 많이 받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많이 받으시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헬리오를 입주를 하시고 이걸 네. 전세를 놓고 나서 한 번 전세 놓고 나서 그다음에 3년 한번 전세가 만기되고 나면 3년이 될 거니까 그때 네. 고민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 놓고 나서 그때 팔까 아니면 1년을 더 가져갈까를 그때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무조건 그냥 일시적 이주택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네.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도록 조언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가장 잘 사고 잘 팔 수 있도록 이동주 대표의 조언 받아보세요. 전화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저는 현재 광교 참누리 레이크 33평을 분양받아서 7년째 실거주 중이고요. 네. 예, 2017년도에 재건축 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개포주공 5단지 31평을 매입했습니다. 네. 예, 제가 궁금한 점은 9.13 대책 발표 후에 네. 참누리 레이크를 매도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보유한다면 올해 안에 임대 등록을 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거주 중이신 광교 참누리 레이크에 대해서 보유와 매도 고민 중이시고요. 개포주공 5단지는 매입해서 보유 중이신데 함께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교에 좋은 아파트 살고 계시네요. 네. 네. 그리고 작년에 또 개포주공 5단지 좋은 것도 구입하셨고 네. 네, 고민되실 것 같은데 좀 전에 이걸 등록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단은 등록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왜 그런지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이 참누리 아파트가 좋아요, 좋고 또 광교 신도시가 최근에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광교 신도시는 크게 이제 세 개의 테마를 갖고 있는데 그 세 개의 테마 중에서 우리가 부동산적인 가치 상승하고 조금 강하게 작용해주는 두 개의 테마가 뭐냐면 광교 중앙역의 행정타운 이게 1테마고 그다음에 이쪽 여기가
광교 찬누리 그 신대저수지 있는 데가 호수공원 있는 쪽이 여기가 그 법조타운, 여기가 이테마예요. 두 곳 다 뭐냐면 1테마도 그렇고 2테마도 뭐냐면 둘 다 업무지구예요. 그죠? 예, 예. 근데 업무지구긴 하지만 아무래도 행정타운 업무지구가 조금 크다 보니까 광교에서 제일 비싼 데가 이쪽 광교중앙역 일대, 그리고 이쪽 법조단지 조성되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조단지가 조성되는 곳의 아파트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고 비싼 거는 맞지만은 여기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루고 나면 상승 여력이 중심 지역보다는 조금 더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법조단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 2019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아마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입주하고 나서 조금 안정화를 이루는 한 2,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내가 이 참누리 아파트를 조금 더 보유를 해도 충분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디랑 중앙, 그러니까 행정타운 쪽과 법조타운과의 간극이 조금 벌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만약에 광교 내에서 내가 머물겠다 그런다면 중앙 쪽으로 조금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단은 그건 샤워 문제고 지금 현재 개포주공 5단지를 작년에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작년 2017년도에. 17년도 몇 월에 구입하신 거예요? 2월이요. 17년도 2월에요? 예. 2월에 구입하신 거면은 이거는 그 파리 대책 이전이니까 예. 개포주공 5단지도 거주 요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거주 요건 없이도 1주택을 만드는 비과세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 네. 이 3년 기간 이내인 2020년 1월 있잖아요. 예. 요때까지 이 참누리를 처분하시고 예. 그다음에 개포주공 5단지를 그쪽 가격 상승 여력도 크잖아요. 그 향후 더 많이 올라갈 거고 그거를 마찬가지로 1주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 절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재테크를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해졌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세금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재테크를 하는 방식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때 2020년 정도 돼서 다시 한번 상담하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움 드렸고요. 우리 이동주 대표님이 세테크에 대한 부분도 잘 풀어주시니까 다주택자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세금적인 부분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한테 전화 주시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글 올려주세요. 많은 분들 고민 남겨주고 계시고요. 오픈 채팅방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들어보고 또 전문가의 답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올라온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지 신봉동 자이 1차 50평을 매수한 분이 계신데 신분당선 성봉역 근처가 너무 올라서 신봉자이 1차 향후 전망 부탁드린다고 했네요. 신봉동 자이 1차 50평인데 네, 이 향후 신봉도 전망 네, 어떨까요? 그렇죠. 이 지역이 중대형 아파트들로 딱 구성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풍덕촌동이나 신봉동이나 이쪽 지역이 사실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요 변화하고 조금 안 맞는 중대형 단지가 또 중심을 이루고 있고 앞쪽에 있는 그 소형 단지들은 그러니까 소형 평형 단지들은 교통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대체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했었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가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20평대하고 30평대가 살아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0평대가 살아나려면 더 많은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이쪽에 유입이 되고 특히나 소득이 조금 높은 수요자들이 많이 유입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장점보다는 조금 커 보여요. 그래서 대형 평수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한 지역들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중대형까지도 대형 평수 살아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신봉동의 대형 평수가 살아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에 부칠 때는 항상 부동산 가격이 힘에 부칠 때는 어떤 시기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네. 전체 시장이 화랑기가 돼서 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관심을 가질 때 내가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또 몇 년 동안 이 지역이 또 잠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구입 시기가 언젠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못 봤지만은 구입 시기다 그러니까 그 손실이 큰 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시기에는 빠져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평수기 때문에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분당 시범 아파트 한신, 한양, 우성, 현대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시점 괜찮을까요? 자, 분당의 매수 시점이다. 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당의 부동산 가격이 누구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건데요. 결국은 강남을 중심으로 강남이 움직여주고 나면 분당이 움직여준다는 거죠. 그런 주거벨트 형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지역이 앞으로 강남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당에서는 반드시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원하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규제에 의해서 추가적인 공급 여건 또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강남과 붙어있는 분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당분간은 강세를 조금 띌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요자료가 가장 많은 가격 편차를 가장 좋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시범 단지들이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이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진입해서 앞으로 3년 정도, 5년 정도 또 기다리다 보면 분당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 호재가 터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움 드렸으니까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SNS 메신저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에서 한경TV 부동산 재테크 검색하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에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방의 경우에 이제 문자로 조금 더 간단하게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이 올려주세요, 고민. 전화를 통해서도 접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주 대표님의 강의 들어보실 수 있는 자리도 이번 주도 역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따라잡기라는 주제고요. 금요일 오후 2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표님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 자세히 풀어주실 건가요? 네, 돈 되는 부동산을 따라잡는다라기보다는 네. 돈 되는 부동산을 또 선점하는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대책 이후에 많은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네. 항상 아무리 강한 규제나 아무리 강한 대책이어도요. 내가 이것을 잘 분석을 하고 내가 또 이걸 잘 나한테 활용을 한다라면은 틈새와 함께 또 이런 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까지 낱낱게 파헤치면서 꼼꼼하게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남들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 오후 2시에 풀어주시고요. 자세한 세미나 정보는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강연 소식 안내해드릴게요. 돈 되는 부동산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의 무료 강연 026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우리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번호 0266-0321번입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요.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돼도 방송이 끝나고 모든 사연들 우리 대표님이 다 체크를 해주시니까 계속해서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머님 어떤 네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여기 집을 어떻게 1년 사이에 2개를 네. 이사 와가지고 하나 매입하고 하나 구입해가지고 네. 6개월 만에 또 마음에 집이 또 불편하고 해서 네. 부가현 뉴타운 상구역 네. 조합원 물건을 또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사 갈 목적에. 네.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사가지고 이쪽 2개를 갖고 있는 텀에 또 올해 또 2018년 1월 달에 네. 1월 달에 이제 부가현 뉴타운 거를 사고 네. 또 얼마 전에 9월 달에 또 달라프로 또 남산 초롬 빌라 신축을 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하신 투룸 네네. 정확한 주소는 어떻게 되고요, 어머님? 네. 남산 중구 필동로 네. 8길 35 네. 엠파크빌. 엠파크빌 네. 네네. 그러면 그래서 네. 네네.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거는 생각지도 안 하게 이걸 사가지고 네. 저기 다세대다 이게 저기 다주택자다 보니까 네. 요거 3번을 이제 네. 딸 앞으로 했는데 분가를 안 하고 해서 내가 3주택이 됐으니까 얘를 취득세 뭐 이런 거 신규니까 네. 혜택 준다 이래갖고 지금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네. 장기 임대, 네. 장기 준공공 임대로.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고 계약은 아직 안 했고 네. 계약은 이달 말일 예정이고.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개를 네. 이게 금방 될 줄 알 이번 물건이 네. 뉴타운이 뭐 오래 됐다 해서 이제 좀 한 몇 년만 기다리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일단 네, 진단을 네, 도와드려야 네, 되니까 네. 부가윤 뉴타운 구역의 빌라 그리고 중구에 있는 M파크빌 말고 또 보유 중이신 거 하나 어딜까요? 지금 살고 있는 천년동 뜨란치 아파트. 천연동 뜨란치 아파트. 알겠습니다. 뭐 네네. 3주택자이시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도 궁금하시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상황이 조금 많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지금 어쨌거나 기존에 네네. 거주하시는 게 지금 뜨란 채. 네, 1년 거주했어요. 네, 여기도 그 아까 부가연 3구역 말씀하셨는데 인근 지역이시네요, 그죠? 네. 가까운 옆 지역이라 동네. 바로 옆에 있는 지역. 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게 필동에 있는 거 아까 번지수 말씀해주신. 네네네. 그거는 지금 따님 앞으로 서른명. 구입하신 거예요, 그죠? 서른명. 자, 제가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그러면. 네네, 선생님. 자, 네네. 현재 거주는 지금 뜨란채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거주는 뜨란채에서 하고 계시는데 거주주택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구입하신 게 부가연 3구역을 구입하셨어요. 근데 네. 이 간격이 6개월 내에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 부가연 3구역 구입하신 거는 이거는 무조건 등록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왜 등록을 안 하시게 되면 이거는 네네. 무조건 2주택이고 이건 일시적 2주택도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런 조건도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세테크를 하시려면 등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필동 거를 왜 구입하셨어요? 이런 거, 상담 받으러 갔다가 또 어떻게 해다가. 왜냐면 우리가 또 다세대 주택을 구입할 땐 정확한 컨셉을 갖고 구입해야 돼요. 글쎄. 자, 이 지역이 수요가 풍부해서 임차 수요도 풍부하고 매매 수요도 풍부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주든가, 아니면 네네. 지역이 개발이 여건이 확실해서 개발적인 가치가 좀 있든가. 그런데 네네. 이 필동에서도 특히 이제 충정로역과 붙어 있는 필동은 괜찮아요. 근데 이 남산에 들어와 있는 남산타운에 들어와 있는 이 필동은 남산 1호 터널 옆에 있는 필동은 뭐냐면 여기가 일종 주거지예요. 일종 주거지. 네네. 일종 주거지에다가 여기 고도 제한 구역이고요. 네. 높은 건물 절대 못 져요. 그 여기 또 역사 보존지구에 여기가 남산이 있어서 그래서 네. 여기는 개발이라든가 이런 가치하고 거리가 좀 멀고 네네. 역하구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일단 조건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장기간으로 보유할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그래서 네네. 어쨌거나 구입해서 등기를 하셔야 된다라면 방법은 없어요. 둘 다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건데 네. 필동 거를 지금 따님 앞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따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살. 24살이요? 25살 95년생이니까. 네. 만으로? 네네. 이것도 또 이게 30세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 네. 조건이 많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이래요. 네네. 이 집 필동 구입하신 게 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아니에요. 네네. 주택수를 그래서 얘를 네, 주택수를 괜히 공공임대 하지 말고 선생님. 그렇죠. 그냥 제 생각에는 처분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준공공 네. 임대하면 또 몇 년 못 그렇죠. 하니까. 자, 네네네. 기간 묶이죠. 임대로 묶이죠. 그렇게 좋은 네네네. 조건이 아닌데 묶이는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이거 필동권 이따 처분하시고 부가연 3구역은 네. 등록하시고 이거 처분하고 나서 다시 전화 주세요. 무엇을 그래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때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2번은 등록하고요. 네, 그렇죠. 부가연. 네, 3번은 등록하지 말고 처분.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요즘 정말 다주택자분들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 때문일 텐데 정책적인 부분은 세미나에서도 짚어드리니까 세미나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어떤 부동산 궁금하세요? 제가 강서구 마곡동 12-1번지 네, 거기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걸 지금 구입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네. 가격이 오르긴 올랐어도 그렇게 생각처럼 빨리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여기가 마곡지구 바로 근처에 있는 데인데요. 네. 앞으로도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참에 매도를 해봐야 될런지. 예. 알겠습니다. 보유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 중이시니까 마곡동의 빌라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해결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이 주택은 뭐 새로 지은 걸 구입하신 거예요? 2010년도에 지은 겁니다. 아, 그럼 벌써 한 8년 정도 된 거네요. 이제 9년 돼 가네요. 네네. 예. 그런데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가셨었던 모양이에요? 구입하실 때?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한 8, 9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8, 9천은 너무 많이 들어가셨는데? 아, 그때 네. 임대를 전세를 놓으려고 했었는데 네, 네. 전세 할 사람이 잘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기 이게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어요, 지금. 예,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장점은 뭐냐면 지역적인 장점은 좋아요. 예, 여기가 이제 마곡지구가 개발되고 생태공원이 개발되잖아요. 예, 그 인접거리이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단점은 뭐냐면 지금 벌써 이 마곡지구의 호재가 본격적으로 이 구입하신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주택에 영향을 미치려면 마곡지구가 안정화를 이루고 나서 이 지역이 쪽으로 호재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벌써 이제 9년 차 돼가는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호재가 들어오는 게 앞으로도 마곡지가 입주가 다 끝나고 나는 최소한 2023년에서 2025년 사이가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4년 뒤, 5년 뒤잖아요. 그러면 내게 벌써 보유한 지 몇 년짜리가 되는 거냐면 3, 4년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내가 파는 조건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파는 아, 조건이. 그때 되면 예. 네, 그래서 너무 오래 보유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이 마곡지구의 입주가 조금 더 하면서 좀 더 이 수요자들이 진입을 하면서 조금 더 퍼져가는 그런 초기 단계, 즉 2021년에서 22년 사이 있잖아요. 예. 요 정도쯤에 이걸 한번 처분을 하시고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래도록 가져가기에는 물건이 갖고 있는 단점이 너무 커 보여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게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려면 이 마곡지가 확장하는 시기가 가야 되는데 그때는 2027년이나 30년도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 더 지나고 나야 이게 확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2년 전에 투자하신 거니까 조금만 더 운영하시다가 그냥 처분하시고 특히 그 임차 만기 됐을 때 처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거주자 구하기도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래돼서. 그렇게 해서 한번 갈아타기 전략을 꼭 구사하셔야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유 의견 드리면서 갈아타기 전략도 도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예, 너무 고민이 돼서 여쭤보려고요. 네, 어떤 게 고민이세요? 네, 지금 장인 뉴타운 사고요. 네, 입주권 50제곱미터 매입한 지 한 제가 1년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이걸 좀 더 갖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파는 게 나을지 알고 싶고요. 네, 또 팔아야 한다면 적절한 시기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소형 아파트 하나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이거 일시적으로 2주택자 해당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실거주 제가 몇 년 해야 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위 뉴타운 입주권도 진단 도와드리고요. 소형 아파트 투자 전략까지 함께 대표님 도움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지금 장인 4구역에 입주권 하나 갖고 계시고, 예예. 1년 정도 넘으셨고, 예. 새로운 내가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신다는 이제 거주 목적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예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물어보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 장인 뉴타운 4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요. 새로운 걸 구입함으로써 나한테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장인 4구역은 상당히 잘 구입하셨어요. 1년 전에 구입을 하셨다라면. 예. 그 장인 뉴타운이 물론 전체 이제 해제 구역이 생겨서 이렇게 뭐 반쪽짜리 뉴타운이 되기는 했지만은 이 워낙 큰 규모로 사업을 시작한 곳이라 여기가 반쪽짜리가 됐어도 여기가 거의 한 13,000 가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대단히 주거지가 새 아파트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구역 같은 경우는 또 6호선 돌고 지역하고도 가깝고 또 6호선하고 국철이 환승되는 석계역하고도 가까워요. 그죠? 예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래요. 우리가 개발지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곳에 입주할 목적으로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 지역에. 그렇죠. 입주를 전제로 갖고 하신 거란 말이죠. 입주를 전제로. 네. 그런데 지금 4구역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지금 2주가 거의 마무리잖아요. 예예. 2주가 거의 마무리면은 2주 다 마무리 끝나고 자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끝나고 공사해서 새로 입주하려면 앞으로 한 4년 정도면 입주를 할 수 있거든요. 예. 4년 정도에 이제 입주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신규 주택을 산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신규 주택을 사는 순간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가 되는 거냐면 일시적 이주택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 그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은 다르게 1주택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자가 되시는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9.13 대책 이후에 구입하는 일시적 이주택은 기간이 일시적 이주택 기간을 언제까지만 인정해 주냐면 2년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입주할 그 새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거기 입주를 하면 거주의 안정성 때문에 입주를 하게 되면 나는 이 장인뉴타운 4구역을 새 아파트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다가 그냥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걸 놔두게 될 경우에는 내가 새로 구입한 주택이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새로 지금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장인뉴타운 4구역에 입주하는 게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자 여기가 13,000 장인뉴타운 4구역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장인뉴타운 6구역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4구역하고 6구역만 합해도 여기가 4,000세대가 넘거든요. 4,000세대가 넘고 바로 앞에 있는 광운대 역세권이 민자역사 개발을 앞두고 있고 또 이 뒤쪽으로도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광운대 역세권하고 장인뉴타운과 사이에 있는 이 기존 오래된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고 다시 이곳이 노후된 주택가에서 신규 아파트 단지화로 계속 지금 이루어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입주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지역적인 환경이 개선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뭐도 좋아지는 거냐면 환경도 좋아지니까 우리가 주거지의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굳이 무리해서 입주할 새 아파트를 구입하실 게 아니고 4구역에 입주할 것을 목표로 잠깐 임대시장에 머물러 있다가 여기에 입주하시는 게 좋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시겠죠? 일시적 이주택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도 돈이 되는 건데 네네. 지금은 조금 상황이 유리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서 잠깐 임대시장에 머물렀다가 여기를 최종 종착지로 삼는 이 전략 구사하시도록 하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전화와 오픈 채팅방에 사연 남겨주시고 도움 받아보시고요.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연이 올라와 있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김태영 님이요. 회사는 둘 다 여의도고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아이는 없고요. 대출 포함 8억으로 24평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도 브라운스톤 혹은 본동 레미안 둘 중 하나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선택 도와달라고 하셨네요. 자, 상도 브라운스톤하고 본동 레미안. 그러니까 조금 네. 더 새 아파트냐,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주변 지역의 후각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냐. 이거를 놓고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두 개 다 후각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접하고 있는 거는 본동의 레미안이 지금 그 노량진 뉴타운 쪽과 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가격상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진입을 해서 가격 상승 여력을 본다라면 그 주변이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바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조금 더 잘 쫓아가고 빨리 쫓아가는 거는 붙어 있는 새 아파트가 조금 더 빨리 쫓아가거든요. 네. 물론 진입 가격도 제 생각에는 한 1억 이상 차이는 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1억 이상 차이 나는 게 쫓아가는 상황에서는 더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두 개, 구단지와 신단지를 놓고 비교할 때는 이왕이면은 똑같이 쫓아가는 여건에서는 조금 더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즉 조금이라도 좀 새 아파트면서 쫓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언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촌동 현대 한강 아파트 32평형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이촌동 현대 한강 아파트 전망 어떨까요? 자,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촌동의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가장 크게 좋아지는 거는 뭐냐. 물론 한강변인 건 당연한 거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뒤쪽에 포진해 있는 그 미군 기지가 민족공원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넓이, 아니 전 세계적으로 최대 넓이가 아닐까 싶어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80만 네. 평이죠. 이것이 공원으로 바뀌고 내가 이 공원을 도보로서 물론 지금도 중앙박물관 인쪽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조그만 공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공원, 하루에 다 돌아볼 수 없는 그런 공원이 내가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용산이라는 큰 개발 테마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당연히 보유, 또 매수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오픈 채팅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연결이 안 돼서 채택이 안 돼서 좀 아쉬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전화 주세요. 026676-0321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1가구 2주택인데요. 네. 광진구 자양동 자양 우성 7차 25평 매도 시점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양도 우성 7차 매도 타이밍 대표님 언제가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일시적 2주택이시네요, 또. 네. 네, 대표님. 오늘 일시적 2주택이 너무 많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자양 우성이 먼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2년 전에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셔서 오. 매수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가격 많이 올랐네요. 와. 네. 네. 그리고 그 새 아파트 새로 사신 건 언제 사신 거예요? 지금 일주일 되었습니다. 일주일 됐어요? 네, 일주일 9.13 이전에 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계약금 네. 다 지불한 거고 증빙 남겨셨고. 네. 네. 아, 이렇게 볼게요. 자양우성 7차도 위치 좋아요. 네, 위치 좋고 시기를 너무 잘 타셨어요. 네, 시기를 너무 잘 타셨는데 네, 여기가 이제 지금처럼 큰 화랑 시장에는 가격 상승력이 큰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잔잔하게 흘러가요. 네, 왜냐하면 노후도가 조금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노후도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성 7차가 뭐 재건축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잔잔하게는 가는데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기에는 조금 힘에 붙이는 그런 조건을 갖춘 단지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일시적 2주택으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라면은 네, 이걸 활용해서 처분하고 지역 내 다른 조금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네. 내가 이걸 처분하면 이제 그 금액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네, 그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투자처로 옮기는 것이 딱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잘 투자를 하셔서 잘 네. 이뤄내셨고 그 이뤄낸 거를 내가 또 세금에서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고 작년에 사셨다고 이번에 사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9.13 이전에. 네, 네. 그럼 이제 일시적 기간이 3년이잖아요. 네, 네. 3년 다 채워서 처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양동이라는 입지가 강남과 바로 접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충분히 대체지 주거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남하고 지금 이 가격 차도 너무 크잖아요. 네, 네. 강남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 젊은 층들이 이제 강남 아파트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접근성 갖추고 있는 이런 자양동 쪽으로 조금 더 수요자는 몰려올 거니까 물론 여기도 올라서 가격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쫓아가는 구조. 그래서 굳이 내가 서둘러서 팔기보다는 일시적 이 기간을 이용을 하되 네. 지금 여기 거주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는 안 하고 지금 거주는 안 하시잖아요. 다른 곳에서, 예. 그래서 거주 안 하는 집의 단점은 뭐냐면 임차인이 있으면서 팔기는 조금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3년 기간 내에서 임차인 만기가 돼서 나가는 네. 시점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꼭 처분을 하셔서 세금 혜택 보시고 투자처 갈아타는. 투자처 갈아탈 때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세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점검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대표님 덕분에 좋은 부동산 보유하셨네요. 뿌듯하실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